수술 못 받아요. 저 안 할 거예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지금 장난해? 우진이는 네 오빠야. 고성이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는데요. 법이 다예요? 사랑 없이 낳기만 하면 엄마예요? 후회할 거야. 네가 안 하면 우진이는 죽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이사장님은 절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친모 고성이와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는 지은호. 그리고 쌍둥이 오빠 한우진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카페의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테이블을 닦으며 오늘도 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영업 끝났어요. 지은호가 돌아보는 순간 놀라서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우진아? 은호야. 한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에서 봤던 그 사람, 고성이가 아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오랜 친구 한우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진아,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언제 들어왔어? 은호야, 앉아. 제발. 내가 할 말이 있어. 한우진은 의자를 잡고 힘겹게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안색이.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그래서 온 거야. 한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는 것처럼. 은호야, 너 최근에 누구 만났어? 무슨 말이야? 엄마. 엄마를 만났지? 지은호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은호야,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친모라고 했어. 나를 잃어버렸다고. 우진아, 너 혹시 고성희 이사장님 아들이야?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는 엄마의 아들이야. 그리고 은호야. 한우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쌍둥이야. 너랑 나.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한우진을 처음 봤을 때부터 낯익었는지, 왜 고성이가 한우진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거짓말이지. 우진아, 우리가 쌍둥이라고. 진짜야.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우연히 엄마 서류를 보고. 한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잃어버렸다고? 부산시장 화재 때? 응. 그렇게 말했어.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한우진의 단호한 말에 지은호는 움찔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잃어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뭐라고? 1997년 그날, 엄마는 의도적으로 너를 보육원에 맡겼어. 재혼하기 위해서. 박진석 회장은 아이 없는 여자를 원했거든. 그래서 엄마는 나만 데리고 갔어. 너는 버려진 거야. 지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믿고 싶지 않겠지. 나도 오랫동안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이야. 은호야, 우리 어렸을 때 만났잖아.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그런데 나는 몰랐어. 우리가 쌍둥이라는 걸. 엄마가 숨겼어.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아기들은 정말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친구로 만난 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 피는 속일 수 없나 봐. 한우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너를 찾은 진짜 이유가 있어. 한우진은 자신의 옆구리를 가리켰습니다. 간이식. 엄마는 네 간이 필요한 거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퍼즐이 끔찍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정밀검사, CT와 MRI. 이제 알겠어? 엄마가 너한테 잘해준 건 전부 연기였어. 너를 간 공여자로 쓰려고 한 거야. 거짓말이야. 지은호는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우진의 말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나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우리가 친구로 지내는 동안에도 나는 몰랐어. 네가 내 쌍둥이 동생인 줄. 한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호는 한우진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아, 정말 아픈 거야? 응. 간경화 말기야. 이식 수술 안 받으면. 한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를 찾은 거야.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근데 우연히 서류를 보게 됐어. 네 유전자 검사 결과, 적합도 검사 결과. 전부 다. 그럼 이사장님은? 전부 계획된 거였어. 우연한 만남이라는 것도, 너한테 잘해준 것도, 건강검진도. 전부 네 간을 얻기 위한 계획이었어. 지은호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의 계획을 막으러 왔어. 은호야, 도망가. 멀리 가서 숨어. 뭐라고? 엄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할 거야. 어쩌면. 한우진은 말을 멈췄지만 지은호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진아, 넌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간이식 말고 다른 치료법이 있을지도 몰라. 실험적인 치료라도. 그게 말이 돼? 네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서. 지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나 수술 받을게. 뭐? 간이식 수술, 내가 받을게. 너 살려야지. 안 돼. 절대 안 돼. 한우진은 벌떡 일어서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지은호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너는 엄마한테 이용당하면 안 돼.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네 인생은 괜찮아. 넌 죽어도 돼. 그건. 우진아, 난 가족이 없었어. 정순이 엄마랑 지강호 말고는. 그런데 이제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 우리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그 오빠를 어떻게 죽게 내버려둬?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우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호야, 넌 착해. 너무 착해서 문제야. 엄마는 그걸 이용할 거야. 이용당하는 게 뭐가 어때서? 너 살릴 수 있다면? 안 돼. 나는 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친구로 지내는 동안에도 네가 내 동생인 줄 몰랐어. 지켜주지도 못했고. 이제 와서 네 몸까지 달라고 할 수는 없어. 한우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도망가줘. 엄마가 널 찾기 전에. 싫어. 지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살릴 수 있는 게 나뿐이라면 난 수술 받을 거야. 고성의 이사장님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은호야. 대신 조건이 있어.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나면 고성의 이사장님하고는 인연을 끊을 거야. 그리고 넌 내 진짜 오빠로 남아줘. 우리 친구였잖아. 이제는 남매로도 지내자. 한우진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친구로 만났는데 이렇게 될 줄은.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 우리 가족인데. 친구이기도 하고. 지은호는 한우진을 꼭 안았습니다. 한우진도 동생을 꽉 껴안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가 쌍둥이 동생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우진을 짓눌렀습니다. 고성이는 서재에서 전화를 받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우진이가 지은호를 만났다고? 전화 너머로 들리는 보고에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우진이를 집으로 데려와. 지금 당장.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서재를 서성였습니다. 완벽하게 짜놓은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한우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성희는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입 닥쳐. 네 방으로 가.
고성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우진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네 방으로 가라고. 고성희는 한우진을 밀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우진의 방에 도착하자 고성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내놓으라고 했잖아. 엄마, 이건 내놓으라고. 한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한우진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문 잠그지 마. 닥쳐.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우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이러지 마. 하지만 고성희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성희는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우진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은호와 나눈 메시지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 멍청한 자식이. 고성희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우진이 지은호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희는 한우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한우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봤니? 한우진은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은호는 자발적으로 수술을 원해.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결국 오빠를 살리고 싶어 하더라. 너희 둘 친구였잖아. 친구이자 오빠를. 거짓말. 한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지은호는 착한 아이잖아. 친구였던 오빠를 살리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 고성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은호를 이용하는 거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는 것도 알았으면서. 이용?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데 무슨 이용이야? 넌 내 아들이고 은호는 내 딸이야. 동생이 오빠를 살리는 게 이상한 일이니? 은호는 엄마 딸이 아니야. 엄마가 버린 거잖아. 한우진이 소리쳤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네가 알아? 알아. 다 알아. 엄마가 재혼하려고 은호를 버렸다는 것도 알아. 고성희는 한우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입 조심해. 네가 살아있는 것도 내 덕분이야. 내가 박진석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넌 진작에 죽었어. 한우진은 뺨을 감싸주며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어. 이렇게 사느니. 정신 차려. 넌 살아야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다 너 때문이야. 고성희는 한우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수술 날짜 잡혔어. 2주 후야. 그때까지 여기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고성희는 방문을 닫고 다시 잠갔습니다. 한우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친구로 만났는데 이렇게 됐어. 박영란은 복도를 지나다가 오빠 한우진의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자물쇠가 채워진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한데. 박영란은 문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박영라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우진 오빠 방문이 잠겨 있어요. 이지환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는 문을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께서 자물쇠를 채웠네. 누가 이런 짓을? 엄마밖에 없어요. 박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왜 우진 오빠를 가둬놨을까요?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이상한 일이야. 이지환은 주머니에서 만능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거 써볼까? 그런 거 왜 갖고 다녀요? 보디가드니까. 이지환은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우진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 박영라가 달려가 한우진을 흔들었습니다. 한우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영라야. 오빠 무슨 일이에요? 왜 갇혀 있었어요?
엄마가. 한우진은 기침을 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지환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 응. 고마워. 박영란은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엄마가 오빠를 가뒀어요? 한우진은 박영란와 이지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끔찍한 일을 하려고 해. 무슨 일인데요? 지은호. 지은호를 이용하려고 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것, 엄마가 지은호를 버렸던 과거, 그리고 이제 간이식을 위해 지은호를 찾았다는 것까지. 그리고 지은호와 자신이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냈지만 서로 쌍둥이인 줄 몰랐다는 사실도. 박영란은 입을 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엄마가 정말. 그리고 지은호 씨랑 오빠가 쌍둥이였다고요? 응.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몰랐던 거야. 진짜야. 엄마는 지은호를 도구로밖에 안 봐. 나를 살리기 위한 도구. 이지환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를 가둔 거구나. 네가 지은호한테 진실을 말할까 봐. 응. 나는 은호를 막으려고 했어. 그런데 한우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호가 수술받겠다고 해. 날 살리겠다고. 우리 친구였잖아. 안 돼요. 박영라가 소리쳤습니다. 지은호 씨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엄마가 버린 딸인데 이제 와서 이용하다니. 나도 알아.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거야. 한우진은 침대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은호를 만나야 해. 지금 당장 나가자. 이지환이 한우진을 부축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빠져나가야 해. 박영란은 복도를 살폈습니다. 엄마는 저녁 모임 갔어요. 밤 늦게 올 거예요. 좋아. 지금이 기회야. 셋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우진은 이지환의 차에 올라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오빠. 박영란은 한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엄마를 막아야 해요. 더 이상 엄마가 나쁜 짓 하게 놔둘 수 없어요.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진실을 밝힐 때야. 은호를 지켜야 해. 이지환은 차를 몰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이지혁 씨한테 가자. 도움이 필요해. 한우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이지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성재도 함께 있었습니다. 들어와. 이지혁이 문을 열자 한우진이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진 씨,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우진입니다. 지은호의 쌍둥이 오빠예요. 그리고 은호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요. 뭐? 이지혁과 박성재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설명 좀 해주시죠. 박성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한우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엄마가 지은호를 찾은 건 간이식 때문입니다. 이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하세요. 이게 증거예요. 한우진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엄마가 불법으로 취득한 지은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적합도 검사 결과죠. 박성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잖아. 맞아요. 엄마는 돈으로 병원 관계자를 매수했습니다. 지은호가 모르는 사이에 유전자 정보를 빼냈죠. 이지혁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군. 네. 지은호를 만난 것도 친절하게 대한 것도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은호랑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엄마는 그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맞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가뒀고. 그래서 여기 온 거죠?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네.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법적으로 엄마를 막아야 해요. 이지혁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변호사님? 긴급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끄는 이지혁이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그 전에 더 말해주실 게 있나요?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요. 엄마는 내가 조사하겠습니다. 박성재가 나섰습니다. 회사 자원을 동원하면 고성의 이사장님의 과거 기록을 찾을 수 있어요. 범죄 기록이 있다면 더 좋고요. 감사합니다. 한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2주 후에 수술 예정이에요. 2주? 이지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게 빨라요? 엄마는 서두르고 있어요. 제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수술을 하고 싶어 하죠. 은호는 알아요? 이지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했어요. 우리가 쌍둥이라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는 것도. 하지만 은호는 그래도 수술받겠다고 해요. 뭐? 이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저 여자가 이용당하는 줄 뻔히 알면서. 은호는 착해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친구였던 오빠를 살리고 싶대요. 한우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쌍둥이인데 어떻게 포기하냐고요. 게다가 친구이기도 했으니까. 이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맞겠어. 은호가 이용당하게 놔두지 않겠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엄마는 위험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박성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단 고성의 이사장님의 과거부터 파헤쳐 봅시다. 약점이 있을 거예요. 이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고성희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마 후 고성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고성희는 낯선 여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지은호 어머니예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지은호 씨 양어머니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바쁜데요. 제발요. 딸 때문에 왔어요. 정순이는 애원하는 표정으로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고성희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선 정순이는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움찔했습니다. 고성희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은호를 돌려주세요. 뭐라고요? 고성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호한테 수술받게 하지 마세요. 제발요. 정순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성희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려달라고요? 지은호는 제 친딸인데요. 친딸을 버리신 분이 무슨 말씀을. 버렸다고요? 증거라도 있어요? 고성희는 팔짱을 끼고 정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지은호의 친모예요. DNA 검사도 끝났고요. 그래도 은호를 키운 건 저예요. 은호는 제 딸이에요. 정순이가 소리쳤습니다. 고성희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키웠다고 다 엄마인가요? 피는 속일 수 없어요. 이사장님은 은호를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정순이가 벌떡 일어서며 고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만하세요. 나가주시죠. 안 돼요. 은호를 포기하세요. 정순이가 고성희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고성희는 얼굴을 찡그리며 정순이를 밀쳤습니다. 손 떼요. 은호는 제 딸이에요. 제 딸. 두 여자는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정순이가 고성희의 팔을 잡아당기고 고성희가 정순이를 밀어냈습니다. 미쳤어요? 당장 나가요. 고성희가 강하게 밀자 정순이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계단 끝에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악! 정순이는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순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줌마. 고성희는 당황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고성이는 정순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건 사고야. 내가 일부러 미룬 게 아니야. 하지만 고성이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순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고성이는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괜찮겠죠? 병원 가봐야 알겠습니다. 보호자이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고성이는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건 사고였어.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동요가 역력했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응급실 앞에서 지강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나, 엄마는 어디 있어? 지은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야. 머리를 다쳤대. 지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그때 이지혁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선배.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계단에서 떨어졌대요. 고성의 이사장님 집에서. 이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성의 집에서? 응. 엄마가 뭐하러 갔을까? 왜 거기서? 지은호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1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지은호와 지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엄마 어때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개골에 금이 갔고 뇌진탕도 있어서 일주일 정도는 입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정순이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은호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순이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은호야. 정순이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엄마, 왜 고성의 이사장님 집에 갔어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조심해야 해. 그 여자. 위험해. 무슨 말이에요? 고성이. 그 여자는 널 이용하려고 해. 수술 받으면 안 돼. 정순이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이제 쉬어요.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지혁은 복도에서 박성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정황이 이상해. 고성이가 일부러 밀었을 수도 있어. CCTV는? 집안이라 없대. 고성의 말로는 실수로 밀쳤다는데. 믿을 수 없어. 그 여자가 실수로 밀 리 없어. 박성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일단 은호 엄마를 보호하는 게 먼저야.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해. 고성희와 맞설 거야, 아니면 맞설 거예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날 지키려다 다쳤어요. 이제 제가 싸울 차례예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함께 싸우자. 내가 도와줄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한우진은 아버지 박진석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들어와. 박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박진석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한우진은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박진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앉아라. 한우진은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 엄마한테는 딸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쌍둥이 딸이요.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쌍둥이? 네. 저랑 쌍둥이인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애를 버렸어요. 한우진은 낡은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둘이에요. 아기 때. 박진석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네. 엄마는 아버지와 재혼하기 위해 동생을 보육원에 버렸어요. 1997년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동생이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지은호예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속해라. 그리고 지금 엄마는 그 동생을 찾았어요. 하지만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한우진은 의료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제 간 이식 때문이에요. 동생의 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도 엄마는 그 사실을 숨겼어요. 박진석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법 유전자 검사 결과잖아. 맞아요. 엄마는 병원 관계자를 매수해서 동생의 유전자 정보를 빼냈어요. 박진석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주 외출하고 그랬던 거구나. 네. 전부 계획된 거였어요. 우연한 만남도 친절한 모습도.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동생을 희생시켜서 사는 거 싫어요. 게다가 은호는 제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박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바보였구나. 박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여자를 그렇게 믿었는데. 모성애가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영라한테는 말했느냐? 아직이요. 근데 영라도 알아야 해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야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네 치료비를 대겠다. 다른 병원, 다른 의사를 찾아보자. 아버지, 네 어머니. 고성희와는 이제 끝이다.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겠다. 이혼 절차를 밟을 거다. 한우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이렇게 됐어요. 미안할 것 없다. 잘못은 고성희가 한 거다. 박진석은 일어서서 한우진을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네 동생도. 한우진은 아버지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서재에서 고성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우진이 가져온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왜 불렀어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대꾸하지 않고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박진석의 차가운 목소리에 고성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앉으라고 했어. 고성희는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박진석이 서류를 고성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고성희는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버린 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죠.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뭔 소리? 모른 척하지 마세요. 우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이 있었다면서요? 그 애를 보육원에 버리고 나하고 결혼했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우진이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면서요?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다 알아요. 1997년에 딸을 버린 것도, 지금 그 애를 찾아서 우진이 간 이식에 이용하려는 것도. 박진석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유전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병원 관계자 매수. 이것도 범죄죠. 고성희는 서류를 던져버렸습니다. 다 우진이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딸을 버린 것부터 잘못이죠.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모성애가 강한 여자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딸을 버리고 재혼한 여자였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 아이 없는 여자를 원했잖아요. 고성희도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우진이만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냐고요? 당신 정신이 있어요? 박진석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아이를 버렸어요. 친딸을. 게다가 그 아이가 우진이 친구였는데도 살려고 그랬어요. 우진이랑 나 살려고. 고성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반지하에서 쌍둥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 죽고 혼자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그래서 딸을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이라도 잘 키우고 싶었어요. 고성희는 울먹였습니다. 우진이는 아팠어요. 간이 나빴고 비싼 치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그 딸을 찾아서 또 이용하는 건요? 아이들이 친구였다는 것도 알면서.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박진석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하죠.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합니다.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당신 정신 차려요. 우진이 생각해서라도. 우진이는 내가 책임질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박진석은 이혼 서류를 고성희 앞에 놓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변호사랑 이야기하세요. 나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길 바랍니다. 당신.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건 두고 봅시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세요.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고성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 이렇게 만나줘서 고마워요. 고성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수술 날짜가 다음 주로 잡혔어요. 그래서 수술 못 받아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간이식 수술, 저 안 받을 거예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호 씨, 우진이는 네 오빠예요. 쌍둥이 오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알아요. 그래서 더 못하겠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은 우진 오빠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저도 사랑한 적이 없고요. 우리가 친구였다는 것도 알았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나는 우진이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은호가 고성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전부 다 알아요. 이사장님이 저를 버린 것도, 지금 이용하려는 것도.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우진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증거도 봤어요. 지은호는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제 유전자 정보, 병원 관계자 매수 기록. 이거 전부 범죄예요.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호 씨, 그건 오해예요. 나는 정말. 그만하세요. 지은호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요. 이사장님은 저를 딸로 생각한 적도 사랑한 적도 없어요. 그냥 도구로만 봤죠. 우진 오빠랑 제가 친구였다는 것도 알았으면서. 고성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돌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솔직하게 말하죠. 고성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맞아요. 나는 당신을 도구로 봤어요. 우진이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죠. 지은호는 고성희의 냉정한 눈빛을 보며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우진이 엄마예요. 아들을 살려야 해요. 그래서 저를 희생시키려는 거예요? 희생? 깐 일부만 주면 돼요. 당신도 살고 우진이도 사는 거예요. 싫어요. 지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 오빠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다른 공여자를 찾거나. 시간이 없어요. 고성희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우진이한테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어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지은호는 일어섰습니다. 제 진짜 엄마는 정순이에요. 저를 키워준 사람이 진짜 엄마예요. 법적으로 나는 네 친모예요. 법이 다예요? 사랑 없이 낳기만 하면 엄마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장님은 절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고성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아요. 지은호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지은호는 고성이에게 등을 돌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고성이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아? 절대 안 돼. 하지만 지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남아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계획도. 이럴 수가. 고성희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맘대로 집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가 노트북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SNS 캠페인 반응이 좋아. 박성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우진 씨 사연이 공유가 많이 되고 있어. 간 공여 희망자도 벌써 10명이 넘게 연락 왔대. 정말? 이지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응. 그리고 모금 운동도 잘 되고 있어. 수술비는 충분히 모일 것 같아. 이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은호가 엄청 걱정했거든. 그때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배, 박성재 선배, 수고하세요. 지은호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이지혁이 커피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 후배, 좋은 소식 있어. 박성재가 노트북을 돌려 지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간 공여 희망자가 많이 나타났어. 적합도 검사만 하면 될 것 같아. 정말요?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내일부터 검사 시작한대. 다행이다. 지은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지혁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우진 씨 꼭 살릴 거야.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합한 공여자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한우진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한우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호야, 왜? 공여자 찾았대. 적합도도 완벽하대.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응. 다음 주에 수술한대. 한우진은 지은호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친구이기도 하고. 지은호도 한우진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당일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이지혁, 박성재, 정순이, 지강호, 박영락, 이지환까지. 우진 오빠 힘내세요. 박영락가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잘 될 거야. 이지환도 격려했습니다. 우진 씨, 파이팅. 이지혁과 박성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우진은 모두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한우진은 지은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진아. 친구였던 네가 오빠였다는 거 알게 돼서 정말 좋아.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호는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5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지혁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안았습니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일주일 후 한우진은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지은호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우진아, 깼어? 지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술 잘 됐대. 이제 괜찮을 거래. 한우진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친구였던 네가 동생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친구이기도 하고.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우진도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순이의 식당은 북적였습니다. 담가로이 본사와의 정식 계약 후 손님이 배로 늘었습니다. 엄마, 여기 추가 주문이요. 지강호가 주방으로 소리쳤습니다. 정순이는 웃으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알았어. 지은호는 식당 인테리어를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따뜻한 나무톤과 화사한 조명이 손님들을 반겼습니다. 우와, 인테리어 정말 예쁘다.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은호는 뿌듯한 표정으로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호, 정순이, 지강호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매출 좋았다. 지강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 은호 덕분이야. 정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야. 정순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소식 끊었어요.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지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 친엄마인데.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지은호는 정순이를 꽉 안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 진짜 엄마예요. 정순이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엄마, 울지 마세요. 지강호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 맞죠, 누나? 그럼. 지은호가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식당에 새로운 메뉴판을 설치했습니다. 정순이 특제 비법이 적힌 메뉴였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좋다. 우리 딸 솜씨가 최고야. 정순이가 메뉴판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한우진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우진 씨. 어서 와요. 정순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덕분에요.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은호야, 이거 너한테. 우진아, 이게 뭐야? 고마운 마음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친구였던 네가 동생이어서 정말 행운이었어. 지은호는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진아도 내 소중한 가족이야. 친구이기도 하고. 한우진은 정순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아이고, 됐어요. 우리 은호는 원래 착해요. 정순이가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가족이잖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한우진은 지강호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동생, 잘 지냈어? 네, 형. 형도 건강 잘 챙기세요. 지강호가 한우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은 정순이가 차려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상, 따뜻한 대화, 따뜻한 웃음이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배. 네 사람이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맘대로집 사무실에서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AP그룹 인수 후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차철민이 보고했습니다. 대단한데? 이지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턴키 프로젝트도 계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은호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달 스케줄이 꽉 찼네. 직원을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지은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채용 공고 올리자.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간 후 이지혁과 지은호만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선후배 아니잖아. 동업자고. 그렇죠. 지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말해도 돼? 갑자기 왜요? 아니, 그냥. 계속 존댓말 하니까 어색해서. 이지혁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지은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앞으로 반말할게요. 좋아. 이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예전에 내가 고백했었잖아. 지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배, 들어줘.
이번엔 진심이야.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정말 너 좋아해. 일할 때도 웃을 때도 화낼 때도 전부 다 좋아.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전에 거절한 건 내가 바보였어. 돈 때문에 결혼하려던 것도 후회해. 선배, 지금은 달라. 나는 네가 좋아서 너랑 함께 있고 싶어서 고백하는 거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랑 사귀어 줄래?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선배 좋아해요. 정말? 이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맘대로 집과 AP그룹은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훌륭한 파트너이자 연인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이지혁은 지은호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은호야, 여기. 이지혁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은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반지야. 약혼 반지. 이지혁이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사랑해, 은호야.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키스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저 멀리서 한우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옆에는 박영나와 이지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은호 행복해 보인다. 그러게요. 오빠도 이제 마음 놓이시죠? 친구였던 동생이 행복해 보여서 박영나가 한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응. 은호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친구로 만났는데 쌍둥이였다는 게 신기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한우진은 동생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손을 꽉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행복할 것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